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도형의 성질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성질 단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로 나눠지고, 삼각형의 성질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직각삼각형,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사각형의 성질에서는 평행사변형과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도형의 성질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성질,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명제는 문장이나 식이 명확하게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이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참이나 거짓의 판단이 명확한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건 명제죠. 명제이면서 이것은 참인 명제죠.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한 것, 그것이 바로 명제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짓인 명제를 예를 들자면은 x가 0일 때 x 플러스 1은 3이다.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1은 3이 되니까 이건 거짓이 되죠. 반면에 x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면은 이 방정식이란 자체가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명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참인 명제고, 두 번째는 거짓인 명제고, 세 번째는 명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성질로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명제가 되고, 참인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는 것은 100% 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짓인 것은 1%만 거짓이더라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왜 참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증명인 것이고요. 그 성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럼 결국에 그것은 증명하라는 말이고, 증명을 할 때는 모든 경우를 총망라해서 100% 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거짓인 것은 1%만 돼도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인 것은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인 예를 듣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거짓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은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세 내각, 각 A, 각 B, 각 C가 있는데 그것을 더했더니 180도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정을 P라고 하고 결론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이면 결론이다, P이면 Q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과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Q이면 P이다. 이것을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부정하는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해서 not P라고 하고요. 그래서 not P이면은 not Q이다. 가정이 아니면 결론이 아니다. 이것을 원래 명제의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ot Q이면은 not P이다. 이것을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간접증명법. 간접증명법 중에 기류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A제곱이 짝수일 때 A가 짝수가 된다는 것도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내용과 정의를 이용하는 것, 또 성질을 이용하는 것, 정리 등등을 이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증명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간접증명법 같은 경우는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간접증명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다, 성질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정의라 하면 용어의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의를 알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질을 배우고 이 성질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인 것이죠.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통해서 문제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직접 도형을 그려보고 작도를 해서 그려보는 것. 도형 단원에선 직접 그려보고 작도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와 AC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두 밑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주어진 것만 갖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조선을 그어서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적인 조건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에요. 보조선을 그을 때는 항상 만족해야 되고 또 유일하게 돼야 되는 것만 우리가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각 A의 이등분선이면서 변 BC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는 건 안 되고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교점을 D라고 하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보조선을 긋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교점을 D라 하자.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A, B, D하고 이쪽에 있는 A, C, D가 합동이 되는데 SA, S 합동이 되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는 SSS, SAS, ASA 합동이 있고 SAS 합동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AB와 AC의 길이가 같죠. 이것은 가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끼인 각인 각 BAD하고 CAD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것은 보조선을 그어서 추가적인 조건을 가져온 것이고요. 세 번째 AD는 두 삼각형에서 공통이니까 길이가 같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합동이 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럼 다른 보조선을 그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이 삼각형을 삼각형 AB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가져오려면은 보조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성질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한 전 단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선을 긋는데 꼭지점 A에서 변 BC에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요 AM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삼각형 ABM과 삼각형 ACM이 합동이 되는데 이번에는 SSS 합동이 되죠. AM이 공통이고 AB와 AC는 가정에서 같다라고 했고 보조선을 통해서 BM과 CM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SSS나 SAS나 ASA 합동 조건에는 충족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삼각형 AHB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 AHC가 합동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RHS를 충족이 되죠. R이라는 것은 직각을 말하는 것이죠. 라이트 앵글이라서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H는 하이퍼테너스, 빗변. 요게 하이퍼테너스에서 빗변이 되죠.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삼각형이고 나머지 한 변인 AH가 공통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증명을 해보고 특히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한 것은 나중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운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잖아요. 합동이 되니까 대응하는 각인 이 각의 크기도 같고 같으면서 평각이 되니까 90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것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그리고 왜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어진 조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선을 그어서 보조선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을 긋고 변 BC와 만난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동이 되죠. 삼각형 ADB하고 삼각형 ADC가 합동이 되는데 이번에 무슨 합동이 되냐면은 ASA 합동이 되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각 BAD하고 각 CAD의 크기가 같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가정에서 보조선을 통해서 그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삼각형에서 AD는 공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게 되고요. 세 번째 각 BDA는 180에서 빼기 각 BAD 플러스 각 B가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빼면은 BDA가 되죠. 근데 얘는 180 빼기 각 CAD에다가 플러스 각 C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 CD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 2, 3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고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인 AB와 AC가 같고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면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DBC는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라.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이 될 조건, 바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때 두 밑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각 DBC하고 이쪽에 있는 DCB가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DBC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D라는 것은 삼각형 ABC에서의 내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내심이 되고 내심에 대한 것은 다다음 시간 정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